아, 선생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스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키. 차이콥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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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이름 참 많죠. 이게 이분 본명이 피오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아, 어렵다. 생물연도를 보니까 1840에서 네. 1893년이네요. 네네. 53세. 한참 활동할 나이가 우리나라 이제 대원군 네. 집권하고 이제 명성황후 티격태격할 때. 아, 그때구나. 예, 그때 뭐 가보개혁 1년 전까지 네. 사셨던 분인데, 아, 근데 특이한 게 그전에는 오스트리아, 독일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네. 러시아는 좀. 러시아는요, 심지어는 이제 제대로 된 음악원 하나 없었어요. 그 전에 뭐 글린카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차이콥스키가 이제 국제적인 작곡가 1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에. 이제 드디어 우리도 배출한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국민 영웅 아니에요, 지금? 국민 영웅이죠. 국민 영웅이라 이 사람 죽었을 때도 뭐 장례 행렬이 엄청나게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뭐 러시아 국민은 아니지만 네. 음악 예술 쪽으로는 약간의 네. 열등감조차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게 아닌데 뭐 열등감이. 맞아요. 네. 오히려 차이콥스키가 등장할 때쯤엔 국민음악이라고 해서 그 국민악파라는 사람이 또 생겨납니다. 아마추어로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네. 야, 우리도 진짜 외국 못지않게 음악 제대로 할 수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차이콥스키와 동시에 이 사람들하고 대립을 이룹니다. 국민음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음악원에서 서구권 음악을 배우는 사람. 차이콥스키는 이쪽이었고요. 국민음악을 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었어요. 한꺼번에 갑자기 이제 음악의 부흥기가 찾아온 거죠. 아, 러시아가요? 네. 일단 뭐 차이콥스키 네. 저런 말 있잖아요. 그 백문이 네.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는데 네. 백견이 이제 불여일. 문? 네, 예. 네. 한번 들어보시죠. 강렬하게. 피아노. 아, 이게 차이콥스키예요? 그렇죠. 앞에서 피아노가 코드를 치고 있고 뒤에서 이 아름다운 멜로디.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아, 이 음악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자, 앞에 피아노가 있고 뒤에 오케스트라가 있으니까 이건 협주곡.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1번이라고 얘기한다면 몇 개 더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3개가 있고 이 사람이 지금 1번이 가장 유명해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뭐 번호 붙이는 거에 좀 정이 없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네. 생각해보니 이렇게 뭐 월광 소나타나 운명이나 이렇게 네. 딱 그 프레임에 가두는 것보다는 꿈은 제가 꿀 테니 마음껏 해몽하세요. 뭐 네. 그런 느낌에서 보면 또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목이라는 게 선입견을 좀 주기 때문에 네. 제목이 좀 틀에 더 가두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특히 이제 뭐 작곡가가 붙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네네네. 나는 그런 제목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네. 사람들도 있고 네. 미술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제목 때문에 틀에 갇혀져 있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보면 교향곡 1번인 거예요, 말하자면. 아, 그러네요. 순수하게 음악으로만 받아들여라. 아니, 근데 이 지금 곡이 영화나 TV 이런 데서 좀 되게 그 센 장면들. 강렬하게. 빰빰빰빰 빵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어떤 뭐 의미가 있나요, 실제 이게? 이 차이콥스키 보통 이제 협주곡이라는 건요. 협주곡. 오케스트라가 충분히 합니다. 먼저 전주를. 전주를 심지어는 막 2, 3분 넘게 하는 곡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 솔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참 동안 서 있어요. 악기 들고. 뭐 땀도 좀 닦다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막 그러다가 이제 내가 준비됐다가 한 3분 있다가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협주곡은 몇 마디 없어요, 앞에. 빰빰빰빰 짠 뭐 이런 한 다음에 멜로디 딱 나와야 되는데 멜로디가 아니죠. 코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꽝꽝꽝 그리고 멜로디는 뒤에서 갑니다. 오케스트라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형식 파괴인 거예요, 이게. 아, 그래요? 혁신적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미 유명한 사람이 혁신을 하면 그건 혁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혁신을 하면 뭘 좀 모르는 거. 그렇게 취급받은 겁니다. 차이콥스키가 끝없이 실패를 해요, 계속.
이 곡도 지금은 너무 유명한 곡이지만 그 당시에는 형식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러시아 음악가들한테. 야, 우리가 들었던 이 서유럽의 이런 음악은 그런 게 아닌데. 뭐 저 음악원에서 제대로 배웠다는 사람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모차르트 될 뻔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연주하기 어려워요. 어려우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어려운 곡을 만들면 명곡. 깊이 있죠. 깊이 있어요. 예.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어려운 곡을 조잡하지. 만들면 예. 괜히 우리 고생시키는 거잖아. 그렇죠. 네가 뭘 알고 써야 내가 연습을 하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연주 불가능.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체계로 연습을 하면 이건 연주가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그 당시 아주 그냥 인정을 못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공하게 되는 그런 곡이죠. 대체적으로 차이콥스키 음악은 그래요. 계속 처음에 인정 못 받다가 나중에. 뭐 저는 뭐 이제 일반 대중이라 미술 음악은 잘 모르지만 그 화랑 같은 데 가면 네. 어떤 작가 작품이 있는데 고가에 거래되는 작품이 있잖아요. 네. 저 같은 막눈이 볼 때는 아니 저게 왜 저렇게 비싸지? 특히 추상화 같은 거.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미술 하시는 분한테. 네. 그럴 때 그분 하는 말씀이 저 작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저 작품을 그린 작가의 어떤 족적이랄지 상황 개연성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급장을 다 띄고 보면 네. 어떠냐 뭐 그런 의문처럼 만약에 그 차이콥스키가 아니라 뭐 서구권에 뭐 유명한 뭐 베토벤 같은 사람이 했다면 네. 혁신이라고 할 텐데. 그렇죠. 그 당시에 베토벤도 심지어는 유명하지 않았다면 욕을 먹었겠죠. 근데 베토벤이 유명했을 때 그 영웅 교향곡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독특한 곡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영웅이라는 스토리 또 베토벤 선생님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내 친구 차이콥스키가 뭘 했다고 하면 너 좀 더 커야 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많은 곡들이 그렇게 저평가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천재는 외로운 것 같아 진짜. 외롭진 않았어요. 그래요? 왜냐? 네. 예, 이분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왜요? 어마어마한 후원자가 있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래요? 여자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의 대부호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차이콥스키 음악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거의 평생 동안 생활비를 줍니다. 음악사에서 가장 행복한 후원을 받았죠, 이분이. 마치 그 다 미친 사람 취급하던 컬럼부스한테 네. 야 한번 떠나봐 그러면서 투자했던 그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 네, 같은 그런 그렇죠. 분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으니까 유럽인들 입장에서 신대륙을 발견을 했고 네. 구엘 같은 후원자가 있으니까 가우디 같은 건축가가 있는 거고 그렇죠. 메디치 가문이 있으니 다빈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세종이 있으니 장영실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은 네. 세상을 바꾼 그 예술가나 그런 사람만 기억하지 정말 그 사람을 만들 후원가는 좀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좋은 후원가 없이 어떻게 그런 예술가가 나오겠어요. 맞아요. 또 이 여자분은 뭐 정말 몇십 명은 안 가리고 후원을 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혼자 계신 분이 차이콥스키보다 한 9살 정도 연상이었는데 뭐 나이 차이는 뭐 어떻게 된다고 해도 네. 둘이 썸씽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네. 그렇게 차이콥스키 음악을 좋아하고 네. 돈도 그렇게 막 지급을 하고 네. 예술적인 영감을 막 편지로 나누고 했는데 안 만나요, 이분들이. 서로. 만나지 않기로 하고 후원을 합니다. 괜히 또 안 좋은 소문 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냥 깔끔하게 후원 관계로만 합시다라고 하고 돈을 있는 대로 줘요. 멋있다. 꼭 멋있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이 여자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콥스키를 좀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팬심에 저래도 만나고 싶죠, 저래도. 자기는 만나지 말자고 했지만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네. 뭔가 이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분은 남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이 여자분한테 관심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후원이 팍 끊어져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후원이 끊어지는데 아무래도 차이콥스키의 성향을 좀 알고 끊은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주 유명한 얘기지만 교과서엔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볼 땐 그 여자분이 네. 그 차이콥스키의 그 작품을 먼저 사랑했고 네. 결국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자분 이름은 기억해야 합니다. 폰 매크 부인. 폰 매크 부인인데 음악사에서 가장 통 큰 후원을 했던 분이었어요. 제가 꼭 이사벨라, 네. 메디치, 구엘과 함께 세종대왕과 함께 꼭 기억하겠습니다. 폰 매크 부인. 폰 매크 부인. 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곡도 한번 들어보죠. 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곡도 네, 한번 들어봐야 들어보죠. 되죠? 네. 이 호른인가요? 이거 오보에입니다. 오보에. 오보에. 호른은 아까 빰빰빰빰 그게 호른이고요. 예. 뭐 이미 편집됐습니다. 예. 오보에인가요, 혹시? 오보에. 오보에. 아, 좋아합니다. 이 부분 너무 좋죠. 막 여기. 이게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 발레 하면 백조의 호수죠. 사실 발레를 하나 본 사람은 백조의 호수를 본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안 것 같아요. 흔히 사람들한테 대중적인 네. 사랑을 받은 곡들이 있고, 네. 아예 작품성 자체로 그 분야에서만 유명한 곡들 있잖아요. 네. 근데 대중적인 곡들의 특징이 그 멜로디 자체가 네. 어떤 하나의 그 꽝 하고 찌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또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 짠하고 찌르는 멜로디가 네. 곡 시작되고 나서 얼마 후에 나와줘야 돼요. 그 멜로디는. 이 저 뒤에 나오잖아요. 안 들어요, 거기까지. 채널 돌리죠. 채널 돌리죠. 네. 그래서 이 음악 앞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나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베토벤도 뭐 따라다라다라다라란 허밍으로 따라 부를 수 있어야 이게 뜨는 거지. 아까 그렇죠. 그 현악사중주 마지막에 나온 거 있잖아요. 데프가 따라 부르기도 힘들고 어떻게 따라 불러요?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연주 요즘에도 잘 안 해요. 그거. 아, 그래요? 네, 효과가 없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백조의 호수가 이렇게 그 발레곡으로 이렇게 네. 유명한 이유가 뭐 있나요? 원래 발레 종주국은 러시아가 아니라 프랑스입니다. 아, 그래요? 발레. 뒤에 묵음 안 나오는 것도 불어잖아요, 불어. 그런데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웅장한 발레예요. 그 당시에 실패했어요. 왜냐? 그 이전까지 발레는 음악은 발레 춤추는 걸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음악 자체가 웅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막 이러고 춤추는데 음악은 오케스트라가 막 교향곡 연주하듯이 꽉 이래버리니까 이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처참하게 실패를 해요, 이게. 하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된 정말 예술적인 발레다라고 사람들이 나중에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해서 세계 3대 발레가 백조의 호수, 잠자는 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이에요. 그런데 차이콥스키 3대 발레가 뭔지 아세요? 백조의 호수, 잠자는 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세계 3대 발레가 다 이 사람 건 거예요. 발레의 아버지네요. 발레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는 좀 너무 이걸 발레를 만든 사람 같으니까. 발레한 대부님. 발레 악성? 악성. 악성 발레? 네, 악성 발레. 차이콥스키가 없었다면 보이쇼이 발레단 같은 발레단도 안 나왔을 거란 얘기죠. 볼쇼이. 러시아. 이 사람은 그냥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버렸네요. 만들어버린 거죠. 불모지래. 그렇죠. 하지만 본인은 언제나 실패했다는 거. 그걸 나중에 꼭 죽고 나서 알아주더라고요. 또 네. 모차르트처럼 네. 모차르트는 대신 후원을 못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후원을 많이 받았어요. 배는 안 골만해.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제일 불쌍하네요. 백조의 호수라는 걸 처음에 자기가 스스로 만들려고 했어요. 보통 이제 의뢰받아서 만드는 곡들이 있잖아요. 남이 돈을 주고 이걸 써줘라고 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건 본인이 처음부터 구상했던 거예요. 아니, 궁금한 게 아까 오페라는 네. 뭐 어떤 원작 스토리가 있는데 네. 그걸 판권을 사봐서 네. 거기에 곡을 붙이고 재편집하는 느낌, 그렇죠. 리메이크하는 느낌이라면 맞습니다. 이 발레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스토리가 있는데 보통 이것도 음악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수 음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발레와 오페라는 음악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무거나 어떤 기획자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작곡가 이름을 붙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누가 의뢰를 했건 본인이 했건 간에 주도는 작곡가가 합니다. 작곡가가 주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음악이 다 나와야 네. 안무가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까 그 후원해준 부인이 없었다면 네. 불가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곡은요 후원받기 전이에요. 또 전이에요? 후원받기 전이고 그래서 실패해요. 그 당시에 또 러시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우리 모차르트 같은 거 좋아하는데 모차르트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대중이.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좀 웅장한 스토리에 내용은 동화잖아요. 또 이렇게 나와서 백조 이렇게 변하고 막 그러는 게.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엔, 사후에 계속 공연이 돼서 성공을 해서 발레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좀 많은 생각이 드는 게
그 시대에 호의호식하면서 명예롭게 이름을 날리던 작곡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네. 오히려 당대는 외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인정 네. 못 받던 사람을 또 역사가 기억하는 걸 보면 가슴이 좀 짠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굴곡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꼭 누구나 고생을 해야만 걸작이 나오는 것은 뭐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유난히 또 역사에 특히 예술 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곡가의 누나가 대단히 음악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여자라는 이유로 작곡가를 안 시키고 했던 사람이 뭐 대표적인 사람이 모차르트 누나가 있고요. 모차르트 누나 또 처음이네요. 누나가 원래 신동이었어요. 근데 같이 신동 여행 다니다가 동생이 막 뭔지 주목을 받으니까 너는 이제 하지 마. 이렇게 돼서 좀 안쓰럽죠. 맨델스존이라는 작곡가는 심지어 누나가 어마어마한 작곡가입니다. 진짜로 작곡을 잘했는데도 부모님이 반대해서 평생 동안 꾹꾹 몰래 작곡을 했던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그 수많은 음악의 뭐 아버지나 다 있지만 심지어 어머니도 남성이고. 그렇죠. 클래식계 그 음악에 유명하신 분이 없는 것도 과거 우리나라처럼 그 네. 여성에 대한 어떤 그렇죠. 도외시하는 문화 때문에. 작곡가를 뭐 금지했던 것도 아닌데 부모님들이 알아서 이거 여자의 직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지휘자 보면 여성분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시대가 정말 좋아져야 이 평등이 이루어진다고도 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안 되니까 안 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안 받쳐주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천재를 인큐베이팅 해줄 수 있는 사회 구조나 네. 문화적 풍토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렇죠. 우선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것이 비판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따져보면 비평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건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짧은 지식 가지고도 비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칭찬을 해주려면 오히려 어마어마한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하고 비판만 하는 겁니다. 쉬우니까. 뭐 댓글 다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네. 사람 한 번 깎아내리기 굉장히 쉬운데 네. 내가 볼 때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비판하는 바람에 좋은 사람들이 못 나오는 거죠.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내가 비평을 하면 굉장히 내가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아닙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은 짧아 보입니다. 오히려. 존경합니다. 저도 비판 많이 당해서. 예. 네. 저는 거의 그 샌드백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웅장한 네. 백조의 호소랄지 이런 음악을 들었는데 네. 다른 장르의 음악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들어보죠. 네. 발레곡 들어봤으니까 이제 네. 다른 거. 우리가 계속 지금 웅장한 네. 백조의 호소랄지 이런 음악을 들었는데 네. 다른 장르의 음악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들어보죠. 네. 발레곡 들어봤으니까 이제 네. 다른 거. 너무 아름다워요. 멜로디 너무 좋죠. 이거는 선생님 연주를 좀 들어보고 싶다. 전 이거 못합니다. 네. 어려워요. 이게요? 이 차이콥스키는 다 어려워요, 곡이. 아니 멜로디는 되게 단순해 들리네요. 여기만 단순하죠. 네. 뒤에 가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요? 곧 어려워져요. 곧 이제 막 난리가 나거든요. 이제 막 빨라지면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막 올라갈 준비하고 올라가다가 이게 정말 이게 러시아적인 멜로디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진짜 한 번 들으면 이 곡을 모르시는 분들도요. 이 멜로디 한 번 들으면 이렇게 빠져들다가요. 여기까지 빠져들다가 복잡해지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복잡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지죠. 이러다가 실제로 이거 이제 연주를 해보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게 손가락이 좀 우리가 알던 손가락이 아니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처참하게 또 비판을 받았던 곡입니다. 현란하네요. 막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가는 이게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막 이상한 샵이 있고 막 이상한 플래시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곡도 기존에 우리가 연습하던 방식으로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따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이런 연습해야 되는 곡을 만들면 연습을 하고, 내 친구가 이런 곡을 만들었으면 이거 뭐야 이러고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곡도 연주 불가능, 똑같이 비판을 받은 곡입니다.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기타를 조금 쳤는데 네. 저희 때는 이제 헤비메탈이 유행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헤비메탈 중에서 트래쉬 메탈이라고. 아, 좋아하죠. 보통 이제 걸어놓고 할로윈, 뭉개잖아요. 뭐 예, 뭉개는데 그럴 때 이제 그 기타 독주할 때 네. 대강 걸어놓고 그냥 막 잡으면 네. 소리가 좀 나요. 네. 하다가 뭐 이렇게도 하고 가끔 이루도 뜯고 뭐 이러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악보대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임팩트도 없고 하니까 소리 하나하나 다 들리고. 그렇죠. 그럼 뭐 이렇게 약간 음이라도 나가면 바로 야 이거 어렵겠네.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이분은? 이게 본인 음악의 스타일이었는데 나름 굉장히 혁신을 많이 한 건데 혁신을 혁신으로 안 봐준 거죠. 싫어했겠네요. 몰라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몰라서. 네. 비평가들이 그 당시에 또 득세하기 시작을 했고, 직업적으로 비평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좀 이상하다 이러면 있는 자기 지식 동원해서 다 비평을 하는 거죠. 혹시 이 곡을 한번 연주를 무대에서 해보신 적은 있어요? 옛날에 있었죠. 근데 다시는 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연주라는 것 자체가 평생을 연습을 해도 힘든 과정이에요. 내는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말이죠. 그날 내가 이 순간에 틀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요즘은 다 온라인이야. 이 연주라는 것은 굉장히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왜냐면 옛날에는 하다가 한음 틀리면 네. 그게 어떤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마음에만 남는데 네. 온라인은 이게 작품으로 남아버리니까. 댓글로 남고요. 자, 이거 뭐 흥미진진한 가운데 네. 이제 차이코프스키에 지금 완전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곡도 한번 네, 들어주시죠. 다음 곡 들어보죠. 네네. 네. 웅장해요. 막 올라가죠? 뒤에요. 대포 소리가 나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군대 뭐. 네, 이 포성이 납니다. 팡팡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포성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막 내려오다가 나중에 아주 빵 터지고 러시아 국가가 나오는 곡이에요. 이 곡은 1812년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서곡입니다. 1812년. 제목이 1812년이에요. 그리고 이건 서곡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악장이 있는 교향곡이 아니라 한 악장으로 끝내버리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페라 앞에 나오는 것도 서곡이지만 그냥 그런 서곡풍으로 만든 곡들을 또 따로 있어요. 그냥 오페라하고 상관없이. 네네네. 이 서곡에 제목이 붙어있는데 제목이 1812년이에요. 차이코프스키는 184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태어난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1812년에 있었던 일을 소재로 만든 거예요.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와서 박살이 나죠. 박살이 나죠. 그걸 기념하는 곡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승전 간 거예요, 이거는. 아니, 어쩐지 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네. 강한 국뽕이 느껴졌어요. 제가. 야, 이게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그 러시아야말로 그 침략자의 무덤 아닙니까? 그렇죠. 서쪽에는 영국을 맞아요. 어쩌지 못한 나폴레옹이 네. 괜히 러시아 쳐들어갔다가 동장군한테 그냥 그렇죠. 박살이 나고, 나중에 독일의 히틀러가 나폴레옹 전철 밟지 않는다고 네. 여름에 쳐들어갔다가 네. 또 동장군한테 맞고. 네. 그런 1812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뭐 당연히 이걸 축하하는 곡이고, 프랑스에서는 뭐 별로 연주 안 할걸요, 이거? 아니, 중요한 건 대포가 등장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있을 때 딱 그 부분에 대포를 쏘라고 악보에 있어요. 실제 대포를 쏩니다. 뒤에서. 그 당시에 이제 불을 붙여서 한번 대포라고 소리만 나는 대포를 쏘는 곡이에요. 엄청 멋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에 이 곡을 연주를 하면 뭐 대포가 준비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외에서 축제용 음악으로 할 때 불꽃놀이를 대신한다든지. 그 V4 벤데타라는 영화에 이 테러리스트가 영국 국회의사당을 폭파시키면서 이 음악을 틉니다. 그래서 이 곡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기쯤에서 폭발음이 나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터지는 거죠. 국회의사당이 폭발을 하는 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그 혹시 무슨 가면 쓰는 영화? 맞아요. 알아요. 이 사람이 알아야 영화를 보든 음악을 듣든 이게 10배 감동이네요. 근데 이분 제 러시아에서는 거의 영웅일 것 같은데. 심지어 나중에는요, 이제 미국 가서 성공해요. 차이콥스키한테 당신이 미국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모른다. 하고 가봐라. 갔더니 미국 사람들이 또 막 열광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흐뭇해서 돌아오는 길에 아주 또 유명한 곡 하나를 배 위에서 쓰죠, 이분이. 배 위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사후에 훨씬 유명하긴 했으나 당대에도 후원도 잘 받고 그래도 나름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유명한 곡들이 실패했을 뿐 인정은 받고 있었어요. 인정은 받고. 왜냐하면 음악원이 그 당시에 막 생겼는데 음악원에서 야, 얘는 띄워줘야 돼. 얘가 우리 음악원을 빛내줄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음악원과 함께 성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주의 음악을 했던 아마추어 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이 또 보기 안 좋은 거죠. 야, 음악을 저렇게 아카데미에서 해도 되겠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제 선생님하고 그 음악가 분들을 쭉 같이 만나뵈면서 만약에 뭐 어워드를 한다. 분야별 가장 불쌍한 쪽 1위는 모차르트. 불쌍한 쪽 1위는 모차르트. 1위. 인성 1위는 하이든. 하이든보다 더 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최근에 하이든을 좀 다시 보면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진짜 인성이 뛰어났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당대의 모든 것을 누린 베토벤은 또 청력을 잃고.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참 맞아요. 완벽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의 음악과 또 인생은 또 별개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같이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같이 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차이콥스키인 거예요. 그 음악이 요동치는 것만큼 인생이 요동쳤습니다. 그래요? 차이콥스키 저에게도 좀 궁금하네요. 그 일반적이지 않은 성소수자라고 하죠. 성소수자. 근데 또 그 당시엔 되게 보수적인 시절이라 거의 이제 범죄죠. 그 당시에는 범죄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 알려지는 것도 막았고 그래서 이분이 여자분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고통인 거예요. 나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여자랑 결혼을 했으니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해서 2달 만에 도망가요. 본인이 도망갑니다. 차이콥스키가 도망가고 여자분은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 2달 사이에 자살 시도도 한번 하고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했을 때는 성공합니다. 마지막에 자살이에요. 마지막에 자살로 끝났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분이 음대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원을 나중에 갔지만 그 전에 법대 출신입니다. 법무부에서 근무도 해요. 법무부 직원이에요. 더 인정을 못 받지.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음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 당시에 러시아의 법률학교는요, 이 규율이 너무 세서 이 사관학교 체벌도 엄청 심한 학교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또 이제 그런 성향도 시작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졸업생들이 모여서 야, 차이콥스키라는 그 유명한 작곡가 있잖아. 걔가 우리 학교 나왔는데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편지 전달하자. 스스로 알아서 처신하라고 해라. 거의 그런 비밀 모임에서 회의가 있으면 결과는 사형이에요. 그런 편지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본인이 그 편지를 받았고 그 공포심 때문에 그랬는지 실제로 누가 약을 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동생하고 밥을 먹다가 물에다가 비소를 넣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로 끝났어요. 잠시만요. 그게 왜 자살이죠? 자살이라고 안 하는 사람들은 누가 거기다 넣었을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여러 증언을 보면 본인이 마셨다라는 뭐 협박과 여러 괴로움 때문에 그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하필이면 마지막 그 슬픈 비창교향곡 초연한 다음에 9일 만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창교향곡이 더 이 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비창 또 오늘 준비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들어보죠. 지금 들어볼까요? 네, 지금 한번 들어보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완성하고 며칠 뒤에 9일 만에 공개된 다음에 9일 만에 죽었는데 이게 마지막 악장이에요. 굉장히 슬퍼요, 마지막이. 그래서 그 미국에서 돌아올 때 배 위에서 동생한테 편지를 써요. 이번 곡은 정말 내 생애 최고의 곡이 될 거야. 물론 이런 얘기 한 적이 많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여러 곡에다가 자기 최고의 곡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독특한 건 마지막에 굉장히 슬프고 조용하게 끝나. 절대 빠르고 웅장하게 안 끝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슬프고 아름다운 곡을 만든 다음에 제목을 비창이라고 짓자라고 합니다. 비창, 파테티크라는 말은 그 당시에 비장함 이런 말이에요. 비장함, 오히려 비창, 슬프다 이런 게 아니고 비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단어가 이제 비창이라고 붙은 거예요. 번역을 할 때. 원래 이 바로 전의 악장이 굉장히 화려하게 끝나거든요. 실수로 박수 제일 많이 치는 곡이 이 곡이에요. 막 박수 치고 있으면 한참 뒤에 이 곡이 나오는 거죠. 민망해지는. 원래는 슬픈 곡이지만 우리는 민망한 그런 곡이죠. 너무 슬픈데요. 너무 슬프죠. 이게 차이콥스키가 마치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쓴 거 아니겠느냐라고 느끼게끔 만들죠. 시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다른 곡도 쓰고 있었고 이 사람은 전혀 그 전까지는 그런 징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뭐 남자와의 에피소드는 이런 건 없었나요? 많아요.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가 이제 그 또 동성애적인 문제를 아이들한테 알려주기 뭐한 그런 느낌 때문에 이걸 좀 많이 교과서에 안 나오는 경우고요. 전기를 읽으면 요즘엔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숨겼었습니다. 그렇죠. 용납이 안 되죠. 가뜩이나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영웅인데. 영웅이죠. 네. 그때 차이콥스키가 인기가 있었을 때만 해도 뭐 러시아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그렇죠. 소비에트가 집권을 했을 때는 우리 국가가 문화가 얼마나 우수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사람의 명단에 있었던 거예요. 차이콥스키는. 그러니 이분이 동성애자라는 걸 절대 얘기하면 안 됐던 겁니다. 금기네요. 그렇죠. 근데 서구권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죠. 나중에는. 뭐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게 탄생이고 네. 부모를 고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공평한 건 죽음이다. 그렇죠. 왕이고 거지고 다 죽으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닐 테고. 네. 참 그 불행함이 네. 저 비창교향곡하고 함께 들으니까 네. 또 아프게 하네요. 맞아요. 또 음악에 굉장히 강렬한 부분도 많지만 굉장히 여린 부분도 많고 그 폭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콥스키 음악을 듣고 있으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차이콥스키를 유난히 더 좋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뽑으면 무조건 베스트 1위가 차이콥스키입니다. 그만큼 열정적이기도 하고 슬픈 한도 있고 어떤 우리의 동양적인 멜로디들도 있고. 맞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미술도 뭐 고흐, 고갱 막 삶든 봄 막 자기 자화상에서 귀도 잘라서 뭐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 성격과 괴팍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잖아요. 네.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끝없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남하고 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머리에서 이게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면 베토벤도 그랬듯이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내가 너무나도 잘 만들어냈던 것을 그걸 다시 까탈스럽게 부정해야 되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보통 성향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만이 우리가 지금 인정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작곡가로 이름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 유난히 그 사람들의 인생에 굴곡이 없다는 게 이상한 거죠. 성격이 평범하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더. 그 인생의 고통을 감내하고 만들어낸 그 유산을 우리가 편하게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은 위대하고 개인은 불행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술가들 가족들이 좀 안쓰럽습니다. 저도 집에 항상 미안합니다. 다음 곡 한번. 다음 곡 한번 들어보도록 다음 곡 또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차이콥스키. 다음 곡 한번 다음 들어보도록 곡 또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차이콥스키. 응? 이 혹시 호두까기 인형. 그죠? 근데 이거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효과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공포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아주 스산하게. 꼭 인형이 그렇게 막 움직이고 뭐 이제 그런 장면에서 많이 나오죠. 네. 호두까기 인형에 나오는 사탕요정의 춤이라는 곡인데요. 귀여워. 그러니까 이제 오페라는요 모든 게 노래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곡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페라는 그 아리아라고 지금 하는데. 근데 발레는 모두가 춤곡이죠. 무슨 춤, 무슨 춤, 무슨 춤, 무슨 춤 이게 모여서 발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의 유명한 사탕요정의 춤. 사탕요정이 나와서 춤을 추는 장면에 쓰이는데
소리가 독특하잖아요. 꼭 실로폰 소리처럼 들리는데 건반 악기입니다. 에? 굉장히 독특한 첼레스타라는 악기예요. 첼레스타. 요만한 이제 건반 악기인데 피아노처럼 생겼는데요. 그걸 누르면 실로폰 소리가 나요. 어머. 이 사탕요정의 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신디사이저 있으신 분들은 그 버튼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있다니까 이게. 그래요? 첼레스타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누르고 이거 해보시면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실로폰 소리가 나죠. 그 당시에도 이게 잘 쓰지 않는 악기라 차이콥스키가 이런 악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네. 수소문을 해서 호두까기 인형 여기에다가 내가 이걸 써야지. 그래놓고 나서 또 치사하게 저쪽 국민악파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이런 악기가 있다는 건 나만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또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유명한 발레 언제 하느냐? 크리스마스 때 단골 발레죠. 그렇죠. 연말에 항상 단골 발레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이죠. 재밌네. 근데 그 주 멜로디의 악기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타이타닉 전주 보면 따라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오카리나인가? 네. 뭐 그런 류잖아요. 라라라라라 뭐야? 네,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정말 그 악기가 아니면 네. 그런 느낌이 날까? 맞아요. 네. 그걸 또 굉장히 세심하게 네. 세심하게 골라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음악가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악기에 대해서 예민한 감독들이 있대요. 그래서 뭘 이렇게 써가면 여기는 이 클라리넷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이런데요. 그러면 이제 작곡가가 이게 클라리넷인데요? 이래요. 제가 다 창피하네요. 아니 근데 네. 악기 소리를 듣고 맞추는 건 전공자들이에요. 어디서 들린다도 알아요. 우리는 CD를 듣고 있으면요 클라리넷이 딱 하잖아요. 클라리넷 앞에 앉아 있겠네 이래요. 그래요? 앞에서 나는 소리야. 바이올린 이거 왼쪽에서 나야지. 대박. 더블 베이스 오른쪽에서 나야지 이래요. 이 오케스트라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음악 감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방송을 보는 그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할 거 없이 흠뻑 빠질 것 같아요. 클래식의 세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이것도 호두깎이 인형까지 우리가 봤는데 제가 선생님 그 책에서 읽었는데요. 선생님이 가장 존경한 분이 어렸을 때부터 차이콥스키라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제 이게 저도 바뀝니다 계속. 제일 존경하는 작곡가가 누구예요? 라는 질문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이달의 작곡가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번 달에 또 바뀌어 있거든요. 항상 이제 사람의 인생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계속 작곡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보게 되니까 마지막에 죽음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꼭 너무 공감이 돼서 안 올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내가 슬퍼하지 않는 작곡가들은 너무 오래 산 사람들. 너무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요,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하이든입니다.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77세까지 살아서 할 게 너무 많아요. 고구려의 장수왕 똑같은 97살, 네. 영조 83세 네. 이런 분들. 예. 연구하기 힘들죠. 예. 자, 선생님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네. 음악을 읽어주는 남자다. 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네. 예. 두 가지를 좀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쪽에 조금 좀 남은 그 음악 인생에 네. 좀 무게중심을 싣고 싶으신지. 해설을 하면서 덕을 본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연주계에 몸담았었고 악보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다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다른 걸 느껴서 그런 이로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계속 음악 연구를 하다 보니 올라갈 산이 너무 높고 너무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쪽에 더 매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것을 알았으면 전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남들보다 굉장히 더 큽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굉장한 연구가 많이 필요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멋진 연주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그 중에 한 분이시고 음악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쉽고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신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생님 같으신 분이 계속 클래식의 대중화를 해주신다면 좀 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풍요롭고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있으시면. 네, 저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는 원래 무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저희가
이때까지 많이 들었던 음악들 또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여러분께 충분히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아요. 지금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클래식 음악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음악가들이 어려운 시기가 없습니다. 공연장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꾹꾹 참고 음악 감상을 많이 하시고요. 나중에 이런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꼭 공연장으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윤범 선생님과 함께한 맛있는 클래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클래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